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항암제 라인에서 1위인 이 머크의 키트루다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이죠. 자, 오늘 오전장 주가는 장중 16만 9,300원대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가 0.13% 강보합권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07% 강보합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2%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2원 30전 정도 빠지면서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는 선물에서는 이제 매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급상에서는 이제 오늘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외국계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양시장에서 제법 큰 규모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그래서 코스닥에서 한 5천억 가까이 일단은 매수를 해주고 있죠. 코스피 쪽에서는 2469선 18포인트 하락해서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포인트 내려가서 1.42% 다시 800선 밑단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3배 정도 많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한 4배 이상 이 많은, 어제하고 좀 다른 또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개법이 되어서 음봉이 나와서 밑꼬리가 좀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10시 넘어가면서 오전장의 고점을 넘어가면서 16만 9,300원, 17만원대 이제 흐름들이 이제 보이는 어떤 구간까지 갔다가 살짝 이제 11시 넘어가면서 좀 내려오면서 지금 16만 8,600원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체크해 보면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번 주 이제 화요일부터 계속 일단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결국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긍정적으로 끝나면서 수급의 견조함은 주 후반에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어떤 흐름들을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어떤 매수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유연한 어떤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오늘도 살펴보면 오늘도 13만 2,283주를 신청했고요. 지금은 이제 어제보다 좀 많습니다. 3만 9천 주가 지금 장중에 체결을 시키면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밑단에서 이제 걸어서 체결을 시키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 관리 흐름들이 견조하죠. 그리고 단기 어떤 흐름에서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빨간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 선입니다. 요 밑단에 있는 선이 이제 5일선 이동평균선이고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 자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를 했고요. 주봉상에서도 4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 흐름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고요. 자, 월봉상에서는 좀 더 올라가야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타나는데 의미 있는 이제 6월달 말에 나타났던 옵토마렉스 관련되는 이슈로 이 음봉이 나타났던 요 가격 16만원대 중반 가격을 일단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올해의 가장 이제 높았던 가격이 4월달에 이제 18만원대 중반 정도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으로 가는 이제 윗단의 어떤 박스권 한 블록 위로 지금 올라가서 주가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의 호조 내년의 어떤 기대감들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주가에 반영하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 이 실적을 동반한 어떤 퀀텀 점프가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전망 분위기들이 일단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MSCI 이제 편출 우려감이 해소되고 나면서 내년도 이제 순차병에 대한 어떤 대상이니까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주가는 셀트리온 제약이 또 이제 내년도 어떤 모멘텀을 가지면서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키투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올해는 그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큰 규모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시장에서 중요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머크의 키트루다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의 어떤 특허가 2028년에 끝나고요. 미국 특허 같은 경우는 2036년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참 남아 있습니다만,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티보가 개발은 먼저 되었는데 키투르다를 좀 앞서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키투르다한테 이제 따라잡혀가지고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사실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키투르다에 역전 당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근데 옵티보가 2026년도 이제 특허를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이제 그 개발사들의 에버그린 전략 관련되는 부분에서 치열해서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제형 변경으로 국내에는 또 알테오젠인가요? 알테오젠의 어떤 SG 제형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도 영향을 주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램시마 IB 제형에서 SG 제형으로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에서도 단순히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SG 제형 관련되는 부분 뭐 개발을 염두에 두고서 이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키트루다. 항암제 라인에서는 1등이죠.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제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좀 안 되는 어떤 시점인데요. 기존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표적 항암제 숫자는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만 매출 규모로 보면 면역 항암제 중에서 이제 키트루다가 가장 고가이기 때문에 매출 캐파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면역 항암제는 이제 체내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대부분 백혈구 쪽에 있는 T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어떤 우리 그 조절 T세포가 있어서 이제 면역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암세포가 흉내 내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억제해 가지고 이제 면역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정상세포인 줄 해가지고 이제 그 면역세포들을 회피하는 어떤 전략인데, 이걸 이제 항체치료제로 블라킹을 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어떤 체내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어떤 기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이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공격하니까 이전에 있는 표적 항암제라든지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이제 부작용은 최소화가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아 있는 상품이고요. 이미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이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 개의 임상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적응증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이 실적의 쾌파를 늘리는 게 빅파마의 어떤 전략인데요. 그래서 다수의 어떤 암 쪽에 이제 적응증을 계속 이제 늘려나가고, 암의 종류가 뭐 한 300가지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키트루다가 전 세계적으로 27조의 어떤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기전 자체가 이론상으로는 모든 암에 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수한 많은 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병용을 통해서 많은 이제 질병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적응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제 시장이 있으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일단은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요. 보통 바이오시밀러 이제 개발할 때는 세포주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레키로나 개발을 빨리 했습니다. 보통은 뭐 한 1년 가까이 걸리는데 뭐 거의 한 6개월 이내에 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키트루다 관련되는 이런 개발 과정이 이유가 되면 이제 배양이라든지 정제, 완제 이런 어떤 생산 과정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이루어질 건데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럽 특허가 2028년도 만료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36년입니다. 근데 휴미라의 에브비의 어떤 전략을 보면 기존의 이제 오리지널사들이 가격의 어떤 인하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특허를 계속 이제 여러 제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옵티보라든지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 머크사나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사가 이제 SC 제형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에버그린 전략으로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형 변경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IB 제형을 S 제형으로 암이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든 S 제형을 할 때 이제 가장 편하기 때문에요. 키트루다도 이제 정맥 주사 IB 제형으로 이제 투여되고 있는 만큼 셀트리온이 향후 제형 변경 및 추가를 노리고 있는지도 상당히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한번 다른 기사를 좀 가져오 보면요. 이게 올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올해 글로벌 매출 1위가 사실상은 키트루다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올 초부터는 나왔어요. 그래서 뭐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전에는 가장 컸습니다만 이제 누적으로도 보면 한 2029년 되면 휴미라의 어떤 누적 매출 규모를 키트루다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코미나티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그 이제 백신이죠. 그 다음에 요 이제 어딥니까 이게 스파이크 여기도 이 모더나의 백신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미나티나 스파이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매출 실적이 작년보다 줄어도 그 매출이 잡히잖아요. 근데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주가를 보면 모더나 거의 90% 빠져 있고 화이자도 거의 반토막 이상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차기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주가 하향으로 내려갔는데 또 화이자나 모더나는 또 지금 준비하는 어떤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또 성공하면 향후에 또 주가는 또 회복이 되겠죠. 셀트리온도 뭐 마찬가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메인인 유플라이마랑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실적으로 잡히게 되면 주가의 회복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 키트루다 관련되는 어떤 이 부분들의 어떤 개발을 성공리에 얼마나 좀 빠르게 하느냐 이게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커스 관련되는 부분은 요게 이제 HLB 제약인가요? 요 경구형인데 이걸 이제 주사형으로 장기 주식으로 바꾸는 게 이 엘리커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리스톨 마이어의 옵티보하고 이제 키트루드하고 차이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하고 있는 스텔레라, 예. 존슨앤존슨이 얀센이 이제 개발했던, 그 다음에 길리어드의 이제 뭐 그 에이즈 관련되는 제품, 요게 이제 올해 글로벌 매출 상위 10조가 넘어가는 뭐 그런 제품들이죠. 키트루다가 이제 그 2028년, 2030년도에는 뭐 거의 지금 30조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뭐 10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들이 확장성이라든지 약품도 일단 고가이고요. 그래서 옵티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가 2026년에 끝나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SG 제형 관련되는 부분 삼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의 SG 제형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가가 이런 연유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파마의 관심을 받는 기술이라든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 기업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에서 키트루다 관련해 가지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하기 위해서 물질을 개발 중이다. 세포주 개발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있고 아직 초기 단계니까 구체적인 어떤 임상 진행 단계는 세포주 개발이 되어서 뭐 생산 과정에서 뭐 이제 배양되고 정제되고 그 완제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임상 준비가 되면 이제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향후에 또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얼마만큼 이제 본래의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회복하느냐 그리고 이 성장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내년도였던 기대감들이 어떻게 이제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이 20만 원대의 흐름이 넘어가면 본격적인 이제 추세의 상방의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이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계속 주가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